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란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보세요. 실제 이란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엄격한 복장 규정과 고대 모스크만 있는 중동 국가가 아닙니다. 모순과 신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것들로 가득한 나라이지요. 무려 67회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잘못된 머리 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란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기 힘든 기이하고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놀라움으로 가득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 충격적인 이란의 진짜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5번, 수염난 여성이 아름답다. 한때 이란 여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거의 유일무이한 미의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도톰한 입술과 같은 현대적 미의 기준이 전혀 자리 잡지 않았던 카자르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여성의 아름다움은 풍만한 체형, 짙고 검은 눈썹,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콧수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약간의 얼굴털은 매력의 표시일 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카자르 왕조의 미르 알리샤의 딸 에스마트 아랄라이 공주입니다. 그녀는 풍만한 몸매와 짙은 눈썹, 은은하게 드러나는 콧수염으로 이상적인 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매력의 상징을 넘어 부유함을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콧수염이 있는 여성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건강하게 풍만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왕실 초상화에는 여성에게 콧수염을 일부러 덧그려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녀들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염을 더한 것이지요. 또 젊은 여성들조차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당시 인기 있던 천연 화장품인 콜가루를 이용해 아침마다 콧수염을 그려 넣는 것이 일상적인 미용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거나 눈썹을 다듬는 것처럼 당시에는 콧수염이 미용의 중요한 일부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현대 이란의 미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1925년 카자르 왕조가 몰락하고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일련의 사회 개혁과 함께 서구적 미의식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하얀 피부, 날씬한 체형, 부드러운 머릿결 등 유럽식 외모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 여성들은 피부 관리부터 성형 수술까지 외모 관리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코 성형은 나라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코 성형 수술 건수 4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약 20만 건의 시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콧수염이 매력과 권위를 상징하던 시대에서 세련되고 섬세한 외모를 추구하는 시대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마트 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특별한 문화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미의 기준이 독창적이던 시절, 콧수염은 단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권력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14번,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란을 떠올릴 때 가장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는 머리 스카프를 쓴 여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 의상의 일부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무화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머리 스카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여성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은 여성을 받는 상점이나 카페, 역시 큰 벌금이나 영업 정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즐기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문을 묻는 대신 죄송하지만 머리 스카프를 쓰셨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머리 스카프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여성들의 일상에서 신분증이나 티켓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엄격한 제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란 정부는 여성이라면 나이와 종교에 상관없이 머리 스카프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문화와 신앙의 일부이지만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란 여성 인권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체포나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벗은 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항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이트 웬즈데이 운동으로 여성들이 수요일마다 흰옷을 입고 머리 스카프를 벗은 사진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빠르게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주목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13번. 엄지척은 무례한 행동이다. 서양 문화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엄지척 제스처는 흔히 칭찬이나 격려 혹은 잘했어 라는 긍정의 표시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사실은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며 서양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셰프에게 칭찬을 전하려고 무심코 엄지척을 했다면 어떨까요? 웃음 대신 불쾌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몸짓 언어에 있습니다. 이란에서 엄지척은 오래전부터 모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풍습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지금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란을 처음 방문한 여행객들이 가장 당황하는 문화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란을 방문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 엄지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메르시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말로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예의 바르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엄지척만이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신체 언어 전반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이성과 포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질 행동이라도 이란에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식사에 대한 칭찬을 전하고 싶다면 엄지척 대신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존중과 만족을 표현합니다. 12번. 67회 동안 목욕하지 않은 남자.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아모하지의 이야기는 분명 놀라울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무려 67회 동안 단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도, 10년도 아닌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목욕을 하면 심각한 병에 걸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오히려 물을 가장 큰 적처럼 피하며 살았습니다. 아모하지는 평범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 파르스 지방의 외딴 마을에서 동굴처럼 생긴 오두막을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은둔 생활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식단을 만들었는데 길에서 발견한 죽은 동물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진심으로 이런 식습관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 자가 인증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을 때 회충 같은 기생충 외에는 위험한 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충은 덜 익힌 음식을 먹을 때 흔히 감염되는 장내 기생충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 심각한 감염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세균에 노출되면서 면역 체계가 일종의 초능력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2022년에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설득을 이어온 끝에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그를 설득해 67회 만에 목욕을 시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모하지는 극도로 불편해하며 이 실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목욕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곧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숨에 전설로 퍼져나갔고 아마도 누구도 따라 하고 싶지 않을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삶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1번. 이란 여행에서의 낯선 금기와 규칙. 이란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지닌 나라지만 여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엄격한 규칙과 금기도 존재합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다가도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하거나 심지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란 여행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돼지고기와 알코올 섭취에 관한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려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 위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실 경우 최대 80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는데 관광객에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험을 피하려면 이란에 들어오기 전이나 떠난 후에 술을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모스크와 같은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지인이 함께 사진에 담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칙들이 이란 여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환대하는 민족입니다. 미소로 맞이해주고 길을 잃었을 때도 기꺼이 도와주려 합니다. 심지어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며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녁 식사에 함께하자고 권하는 일도 있는데 이는 방문객에게 호의와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란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의 90% 이상이 이란 사람들의 환대에 감동받았고 따뜻한 기억을 남겼다고 답했습니다. 10번. 코 성형을 예술로 여기는 나라. 이란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한 복장 규정, 히잡, 그리고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형 수술, 그 중에서도 코 성형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에서는 매년 약 25만 건의 코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은 사실상 세계의 성형 수술 수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성형으로 유명한 한국이나 브라질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엄격한 복장 규정 속에서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눈만 드러내야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얼굴 대부분이 히잡에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들은 서구적 기준에 맞춘 완벽한 코를 만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기꺼이 투자합니다. 왜 굳이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코 성형을 할까 궁금할 수 있겠지만 이란 여성들에게 코는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아함과 품격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 성형은 이란에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이란의 코 성형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테헤란에 가본 적이 있다면 카페에서든 슈퍼마켓에서든 코에 붕대를 감은 여성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수술 회복이 끝난 뒤에도 일부 여성들이 붕대를 계속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술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명품 신발을 뽐내듯 일종의 패션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 성형에 열광하는 것은 여성들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이란 남성들도 코 성형을 통해 외모를 개선하려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남성 코 성형 증가가 남성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높고 고든 코는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외모적 특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에는 이런 농담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성공했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코를 보라. 9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 이란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점입니다. 리터당 약 30센트에 불과하죠.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리터당 약 1달러 3센트, 영국에서는 무려 1달러 88센트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그 일부 가격만 내고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격이라면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유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주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휘발유가 워낙 싸다 보니 이란 사람들은 연비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차가 기름을 많이 먹으면 천천히 달려서 절약해라. 아니면 그냥 더 빨리 달려서 가득 채운 기름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분위기 덕분에 이란에서는 휘발유 낭비쯤은 아무렇지 않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고속도로에는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기름을 아무리 써도 다시 채우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휘발유 가격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경제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연료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사실 도로, 인프라, 교육, 보건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결국 이란 국민들은 저렴한 기름을 누리지만 국가 경제가 치르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셈입니다. 8번. 이란 사람들은 언제나 한 번은 거절한다. 이란을 여행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선물이나 도움을 제안할 때마다 거절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받아들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풍습인 타하로프 때문입니다. 타하로프는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선 소통의 예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절은 겸손과 존중을 뜻합니다. 이란 문화에서는 보통 제안이나 선물을 3번은 거절한 뒤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친구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면 그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대체로 형식적인 예의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권하면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권유에 이르러 상대가 진심으로 권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비로소 기쁘게 받아들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하로프의 방식이며 일종의 사회적 춤처럼 서로가 그 역할을 알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하로프는 때때로 재미있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 외국인 방문객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의 빵집에서 판매자가 걱정 마세요, 이 빵은 선물이니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아니에요, 제가 꼭 돈을 내야 합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손한 밀고 당기기가 몇 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돈을 지불하게 되지만 이처럼 서로가 예의의 놀이를 주고받는 과정이 일상 속의 유머와 매력을 더해줍니다. 7번. 페르시아 카펫. 이란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와 예술의 상징, 페르시아 카펫입니다. 정교한 솜씨, 복잡한 문양, 그리고 화려한 색감으로 잘 알려진 페르시아 카펫은 단순한 수제품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역사와 영혼이 한 올 한 올에 담긴 걸작입니다. 각각의 카펫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수천 년을 이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카펫의 특별한 점은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인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은 흠결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오직 신만이 완전하며 흠 없는 작품을 만들려는 시도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장인들은 문양을 살짝 비뚤게 하거나 테두리를 고르지 않게 두거나 색을 미묘하게 불균일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주의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에 대한 겸손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 전통은 수천 년 전 페르시아 장인들의 섬세한 손끝에서 첫 카펫이 짜여지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한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양모, 비단, 명화 같은 천연 섬유를 사용하고 강황이나 홍화, 쪽풀 같은 천연 염료로 색을 내어 풍부하면서도 은은한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울창한 페르시아 정원, 하늘을 나는 불사조, 혹은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페르시아 카펫은 단순히 바닥을 덮는 용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림처럼 벽에 걸려 호화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궁이나 주요 박물관, 귀족의 저택 등 세계 곳곳에서 이 카펫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페르시아 카펫을 소유하는 것이 미적 가치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독특한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앤티크 카펫은 예술의 애호가들에게 수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보물로 평가받습니다. 6번. 머리 모양 규제. 머리 모양을 고르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란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호 이란 문화부는 남성을 위한 공식적으로 허용된 머리 모양 목록을 발표하고 이슬람 문화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서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스타일들을 금지했습니다. 금지된 머리 모양에는 포니테일, 앞뒤 길이가 다른 멀릿, 그리고 뾰족하게 세운 스타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얼마나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할리우드 스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행하는 멀릿 헤어스타일이 이란에서는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머리 모양은 단정하고 우아해야 하며 뒤로 넘긴 머리나 전통적인 가르마 스타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머리 모양은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이슬람 도덕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테헤란에서 미용실을 나와 새 머리 스타일에 자신감을 느끼는 순간 그 스타일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모자를 급히 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란에서는 짧고 단순한 머리 모양이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이란 남성들은 짧게 밀거나 깔끔하게 넘긴 단순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런 머리 모양은 단속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하기도 쉬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 인터넷 통제. 인터넷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란의 감시 수준은 보이지 않는 방화벽으로 가득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곳에서 전면 차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뉴스 사이트나 주요 플랫폼들조차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이란 사람들이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정보의 거품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승인한 현지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대신 아파라시라는 현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고 페이스북 대신에는 클룹이라는 비슷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훨씬 더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의 흐름은 언제나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이 이러한 통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사설망, 즉 VPN이 그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며 수백만 명이 이를 통해 제한을 우회하고 원하는 사이트와 앱에 접속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전 세계에서 VPN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가 정기적으로 VPN을 사용합니다. VPN은 단순히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정부의 감시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호도 제공합니다. 4번. 페르시아 고양, 털로 된 왕족. 페르시아 고양이라고 하면 납작한 얼굴과 반짝이는 둥근 눈을 가진 화려한 장모종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고양이들은 원래 이란의 산악지대에서 태어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두껍고 풍성한 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페르시아 고양이는 유럽에서 귀족들의 고급 반려동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부드러운 털과 사랑스러운 얼굴, 그리고 독특한 납작한 코 덕분에 곧 부와 세련됨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털입니다. 속은 부드럽고 솜털처럼 가볍고 겉은 길고 윤기 나는 털이 겹겹이 덮여 있습니다. 덕분에 마치 보송보송한 구름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족 같은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의 털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털을 부드럽고 엉키지 않게 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빗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털이 금세 엉켜 특유의 윤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는 목욕을 몹시 싫어합니다. 물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어쩌면 앞서 소개했던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와 찰떡궁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물을 질색하니까요. 하지만 그와 달리 페르시아 고양이는 정기적인 손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털이 심하게 엉켜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들은 전문 미용실에 데려가 털을 다듬고 관리받기도 합니다. 3번. 폴로, 왕의 스포츠. 폴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유명한 폴로 셔츠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패션은 잊어야 합니다. 폴로는 사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대 스포츠로 이란에서 시작되었으며 왕실의 역사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에게 폴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권력과 힘, 그리고 귀족적 품위를 상징하는 경기였습니다. 기술과 용기, 그리고 팀워크가 어우러진 진정한 왕족의 스포츠였던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가보면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대왕 같은 왕들이 궁전에서 폴로 경기를 열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군사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전사들이 말을 타고 경기를 하면서 기마술과 전투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폴로는 넓은 경기장에서 말을 탄 선수들이 채를 사용해 나무공을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종의 말 위에서 하는 축구와도 같았으며 속도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 스포츠는 점차 인기를 잃었는데 이는 폴로가 파hlavi 왕조의 특권 계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란에는 여전히 100명이 넘는 프로폴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여성 선수도 15명이나 있습니다. 이는 이란에서 여성 스포츠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 여성들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며 눈은 공에 고정하고 채를 휘두르는 모습 말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기량은 남성 선수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히 화려해 보일 뿐 아니라 장벽을 깨고 자신의 열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란 여성들의 강인함과 결의를 잘 보여줍니다. 2번, 독특한 잘랄리 달력.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반면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달력인 잘랄리력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잘랄리력은 서기 622년부터 사용되어 온 태양력으로 단순히 시간을 계산하는 도구를 넘어 이란의 문화와 역사 그 자체를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랄리력은 태양의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달력 체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레고리력이 윤년을 고정된 주기, 즉 4년마다 더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잘랄리력은 태양의 실제 움직임을 기준으로 윤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정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5000년에 겨우 하루 정도의 오차만 생길 정도입니다. 이 달력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6달은 각각 30일, 다음 5달은 각각 30일, 마지막 12번째 달은 윤년 여부에 따라 29일 또는 30일로 구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잘랄리력의 각 달이 계절과 별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달인 파르바디는 3월 20일에 시작되며 양자리와 겹칩니다. 이는 봄이 완전히 무르익고 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살 이하입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이렇게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란의 역사와 인구 정책,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변화에 있습니다. 1979년 파hlavi 왕조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이슬람 정부는 조혼과 대가족을 강력히 장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니라 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키우려는 국가 전략의 이일환이었습니다. 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큰 인구가 나라의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선언하며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의 단하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란은 전례 없는 인구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여 이란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약 6.5명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5에서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드물지 않았으며 결혼식은 마치 대규모 가족 모임처럼 손자와 증손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보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란에 대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